이제 첫 번째 발표는 그 난로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희귀 질환 분석을 주제로 뭐 저는 이제 JS 링크의 박민영이라고 합니다. 그 오늘의 주제는 그 난로 파이프라인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구성이 되고 기본 사용법은 무엇인지를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의존성 파일을 한 6개 정도 해결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실제 런을 위한 파라미터 파일과 그다음에 설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준비하면서 데모셋이 아닌 리얼 데이터를 그 SRA DB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했었는데 이때 이제 패치 NGS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런 이후에 관련한 아웃풋에 대해서도 간단히 리뷰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난로 파이프라인은 이제 팩파이오하고 옥스퍼드 나노포라고 하는 일명 ONT와 같은 롱리드 기반 희귀 질환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특화된 파이프라인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사렉이나 레어 디지즈 그리고 저희 같은 회사에서의 경우에는 이제 레비오하고 이제 P24라고 하는 장비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분석 서비스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팩바이오 호이즈노 파이프라인이랑 ONT 분석 파이프라인 등등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넥스플로 버전은 24년도 이상 버전을 사용할 걸 권고를 하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가장 레이티스트한 버전을 사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난로의 이제 워크플로우를 보고 계시고요. 관련해서는 이제 유벤 파일이나 이제 패스큐 파일을 인풋으로 사용할 수 있고 패스큐 파일을 사용하게 되면 그 유뱀으로 만드는 과정이 추가로 있어서 가능하면 이제 유뱀을 넣어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하고요. 왼쪽 중앙에 보시는 초록색 체크박스가 있는데 그 얼라이먼트하고 어셈블리 서브 워크플로우가 이제 보이실 겁니다. 이 두 개가 병렬로 이제 분석이 진행되는데 이제 짧게 설명이 가능한 하단의 어셈블리는 그 UVM에서 패스큐 파일을 만들어서 하이바이 ASM으로 이제 어셈블리를 진행을 하고 거기서 생성된 그 어셈블된 파스타 파일에 리드를 이제 미니맵 2로 뱀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와이파이 뒤에 있어. 만약에 패스큐로 이제 인풋을 제공하게 되면 그 샘틀즈 패스큐는 여기서 이제 생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얼라이먼트의 경우에는 그 스플리트 유뱀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유뱀을 6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서 병렬로 이제 미니맵 2 매핑을 진행을 하게 되고 샘툴즈 머지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매핑된 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뱀은 이제 QC 과정의 인풋으로 이제 적용이 되고 이 과정 중에 이제 크랩 인포 또는 모스 뎁스 패스트 QC 툴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병합된 뱀의 경우에는 이제 소말리어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가족력에 대한 릴레이션십 분석을 하게 되고요. 딥베리언트를 이용해서 전체 그 타겟하는 구간, 뭐 홀지놈이기 때문에 전체 홀 지놈에 대한 구간을 13개의 인터벌로 나누는 다음에 그 구간들에 대해서 병렬로 이제 콜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는 실가닥 형태로 이제 중간중간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13개의 인터벌로 나눈 부분을 병렬로 진행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레전드를 보시면 각 컬러별로 어떤 분석이 진행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간별로 이제 베리언트 된 VCF를 이제 VCF 컴캣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제 병합하고 합쳐진 VCF는 이제 패디 그다음에 파라 페이지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페이지에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롱 페이지
하는 툴이 이제 사용하게 되고 롱페이지의 인풋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의 단계에서 이제 여러 툴 리스트가 있을 경우 여기에서 이제 좀 페이지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중앙 상단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롱 페이지, 마치 하이 페이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있는 리스트의 툴이 디폴트로 적용되는 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된 뱀 기반으로 모드키트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메틸레이션 콜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다시 이제 뒷베리언트로 돌아가서 뒷베리언트 이후에 구간별로 나누어진 VCF는 그 GL 렉서스라고 하는 그 툴을 이용해서 트리오로 나누어졌던 샘플들을 이제 패밀리 형태로 취합을 하게 되면 엑바르, 그다음에 CADD, VEP에 대한 어노테이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에 이제 집모드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그 베리언트에 대한 랭크를 부여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파일들을 여러 파일로 구간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VCF 머지로 하나의 파일로 이제 병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중앙에 있는 스트럭처 베리에이션 관련된 콜은 이제 세베루스라고 하는 거랑 하이파이 CMV가 이제 사용될 수 있고 이에 대한 VCF를 SVDB 그다음에 VEP로 어노테이션을 한 후에 잼 모드라고 하는 걸로 통해서 스트럭처 베리에이션에 대한 것도 어 랭크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앙 하단에 있는 TIGT를 이용한 템덤 리핏 분석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스트렌저러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어노테이션을 하게 되고요. 그 파라페이즈라는 걸 이용해서 세그멘탈 두플리케이션이랑 슈도진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분석에 대한 워크플로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을 위해서는 이제 기존의 NF5 파이프라인과 동일하게 이제 샘플 시트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관련한 CSV 파일 구조는 상단에 있는 것처럼 8개의 컬럼으로 구성이 됩니다. 뒤편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관련한 파이프라인을 실행하기 위한 기본 사용법을 정의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환경하에 런이 돌아갈지에 대한 프로파일을 지정하고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지 인풋 옵션을 정의를 합니다. 또한 결과가 어디에 쌓일지를 outdir 옵션으로 이제 지정을 하고 사용될 레퍼런스 서열 파일을 파스타 옵션으로 지칭해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프리셋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는 어떤 인풋 파일 타입이냐에 따라서 분석 설정이 전체적으로 다르게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레비오, 팩바이오, ONT, R10 중 하나의 문자열을 어, 지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디폴트로는 레비오가 사용이 됩니다. 샘플 시트 CSV 파일은 8개 컬럼으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넣어야 할 내용에 공백이 없는 문자로 들어가야 하고 프로젝트는 이제 모든 샘플들이 프로젝트를 지칭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케이스 1이나 프로젝트 1 등의 임의의 동일한 문자로 다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넣어주면 되고 샘플은 각 샘플의 아이디를 지칭하면 됩니다. 파일은 말 그대로 절대 경우에 분석하고자 하는 파일을 넣으면 되고 뭐 지집 형태의 패스큐나 벤 파일 또는 확장자는 그 파일 줄의 맨 끝에 있는 것처럼 .psq 지집 또는 .fq 지집 또는 .bem 형태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패밀리 아이디는 가족을 지칭할 수 있는 문자열을 넣어주는데 단독 샘플로 이제 사용할 경우는 패밀리 아이디가 없으니까 해당 샘플 아이디를 그냥 동일하게 넣어주면 됩니다. 퍼터널 아이디는 프로밴드가 되는 샘플에 파더 아이디를 넣어주고 없으면 0을 넣어주면 되고 머터널 아이디는 마찬가지로 마더 아이디를 넣어주고 없으면 0을 사용합니다. 그 섹스에 대해서는
성별에 대한 내용이고, 언노운일 경우엔 0, 메일일 경우 1, 피메일일 경우에 2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언노운으로 넣어주게 되더라도 분석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성별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관련된 성별에 어떤 성별일 거다라는 추정된 결과가 오버라이트 되게 됩니다. 페노타입의 경우에는 환자 여부를 나타내는데 환자가 이제 정보를 모를 때는 미싱일 경우 0을 넣고 unaffected는 1, affected는 2로 이제 코딩을 해서 샘플 시트를 작성하게 되면 되고요. 만약 테스트가 아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된다면 간단하게 5단계를 통해서 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분석하고자 하는 실제 데이터에 대한 위치나 샘플 아이디, 그 패밀리 아이디나 성별 등등의 정보를 잘 작성한 샘플 시트를 만들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프리셋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분석할지를 문자로 지침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파이프라인의 특정 서브 워크플로우를 사용할지 말지, 아니면 전체 워크플로우를 사용할지를 이제 판단해서 상황에 맞게 설정을 적용을 하시면 되고, 요구되는 의존성 파일과 레퍼런스 파일을 준비를 해서 각각에 맞는 옵션에 잘 넣어줘서 사용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전체 윗단계 1, 2, 3, 4가 잘 맞게 들어가서 런이 될 수 있게 실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셋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떤 플랫폼에 어떤 데이터셋이 사용될지를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문자열을 넣어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뒤에서 이 뒤에서 실행된 분석이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고, 어떠한 문자열을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특정 서브 워크플로우는 실행이 되거나 아니면 실행이 안 되거나 결정이 되게 됩니다. 가령 ONT R10의 경우에는 그 지놈 어셈블리, 그다음에 리핏 콜링, 그다음에 리핏 어노테이션 같은 분석이 이제 스킵이 되는데 이는 그 해당하는 분석 툴이 이제 픽바이오 기반으로 작성이 됐다 보니까 뭐 ONT에 대한 데이터셋이 런 분석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프리셋이 지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후단에 진행될 서브 워크플로우가 진행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워크플로우 모식도 상에서 관련한 스킵이 가능한 포인트를 좀 표기를 해봤습니다. 그 총 15가지 분석에 대해서 스킵이 이제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왼쪽 상단에 이제 QC 부분을 스킵할 때는 여기 크랩 인포나 모스 뎁스, 패스 QC 등에 대한 QC 분석이 이제 생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선 분석이 없으면 의존성이 따르는 후 분석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킵 얼라이먼트를 적용하게 되면 이어지는 후단 분석이 대부분 다 매핑 기반의 분석을 요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모든 서버 워크플로우는 워킹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사용해야 하는 의도 분석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이해하고 런을 해야 하고요. 그 클라우드와 같이 이제 리소스 사용이 곧 돈인 플랫폼을 사용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분석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자 이러한 체크 포인트들을, 스킵 포인트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단에 있는 부분이 이제 실제 데이터를 SRA DB로부터 다운을 받고 이를 CSV 파일로 만든 예시입니다. 그 아래는 같은 파일을 좀 탭 구분자로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다르게 표현한 예시긴 한데 같은 파일을 다르게 본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약간 중간에 훤하게 빵꾸 뚫린 것처럼 보시가 공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내부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공백으로 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런한 구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슬럼에서 싱귤러리티 기반 환경에서 구동이 되게끔 한 부분이고
해당 난로 파이프라인의 경우에는 넣어줘야 하는 파라미터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사용이 가능한 제이슨 파일로 작성을 했고, 그러한 파람 파일즈라고 하는 옵션을 통해서 해당하는 제이슨 파일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설정에 대한 컴피그 파일도 따로 정의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넣어주고, 이런 방식으로 실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파람즈 파일에 들어간 파라미터 관련된 파일을 정의한 내용이고요. 뭐 프리셋, 인풋, 아웃디아야 이런 레퍼런스를 정의를 했고 그거에 이제 하이바이 CMV 분석을 위한 파일하고 텐덤 리핏을 위한 STR 구간 파일, 그다음에 카탈로그 파일, 그다음에 VEP 캐시 파일이랑 VEP 플러그인 사용할 때 참고할 파일들을 정의한 CSV 파일, 그다음에 릴레이션 분석을 위한 소말리어 사이트를 정의한 VCF 등등에 대해서도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SV 스트럭처 베리에이션 어노테이션을 위한 SVDB용 CSV 파일하고 그다음에 SMV 어노테이션을 위한 SMVDB 정의 CSV 파일도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베리언트에 대한 랭크를 매기기 위해 젠모드 스코어링을 위한 SMV, SV에 대한 설정 파일하고 특정 툴의 추가 옵션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옵션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모드 키트랑 VEP랑 하이파이 ASM에 대해서는 어떠한 추가 옵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셨을 때 아마 혼란스러우실 수는 있습니다. 되게 복잡하고. 근데 실제로 진행을 해보면서 익숙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좀 보이고요. 아마도 이 부분에서 실제 사용하시는 유저분께서는 좀 많은 좌절을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 설정 부분에서 많이 좀 헤매긴 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컨피그레이션 관련된 부분인데, 크게 뭐는 없습니다. 여기에 초록색으로 형광펜 칠하는 것처럼 싱귤러리티 기반으로 런이 될 때 관련된 캐시 디렉토리에 대한 부분 설정이랑 그 다음에 특정 프로세스가 런이 될 때, 특정 컨테이너가 런이 될 수 있도록 좀 업데이트된 멀티베리언트 도커 버전이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또는 특정 프로세스가, 어, 타임 아웃 때문에 킬당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부분의 미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증가시켜서 처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난로 의존성 파일에 대한 부분을 해결한 부분인데, 어, 해당 파이프라인을 런하는 것보다 사실 런 또는 디버깅 하는 것보다 이 의존성 파일을 맞춰주거나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확인했던 부분이 좀 가장 많이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6개 장표를 준비해봤고, 의존성 파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난로 파이프라인 말고 난로 REF라고 하는 그 GitHub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뭐 여기 제가 발췌한 내용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베리언트 위해성에 대한 그 로우 스코어나 아니 프레드 스케일의 스코어를 제공하는 CADD 관련된 파일 2개를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이는 그 날로 REF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긴 한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받으려면 이제 다운로드 타임이 너무 길어서 그 체크 표시의 한 그 박스처럼 매뉴얼로 따로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해당 파일이 이제 각각 206기가, 81기가 정도 되는데 뭐 제가 도커 상에 뭐 여러 뭐 더블 게시 워킹 할 때 뭐 이런 처리를 해봐라 저런 처리를 해봐라 다 적용해봤지만 결국에는 도커 기반으로는 큰 사이즈를 받는 건 안 된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해당 파이프라인 돌리려면 의존성 파일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는데 뭐 뒤에 있는 장표까지 다 포함을 해서 설명드리면 총 1테라 정도의 의존성 파일을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유 있는 리소스를 좀 확보하시고 시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두 번째로는 지놈 어그리게이션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이제 V4 버전의 이제 파퓰레이션 프리퀀시 데이터 관련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체크 표시 있는 것처럼 관련한 명령어를 사용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용량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처럼 한 526기가 정도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베리언트가 스플라이션 베리언트에 있어서 스플라이션 사이트에 있어서 어떤 그런 생성 또는 제거에 어떤 위해성을 주는지에 대한 예측 결과를 제공하는 스플라이스 AI 관련 파일을 이제 일루미나 베이스 스페이스에서 접속하셔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하는데 해당 파일은 4개 정도 받으시면 되고 92기가 정도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날로 REF 파이프라인 런을 통해서 다운을 받으면 되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실행하면 대략 한 6시간 정도 돌아가고 한 8기가 정도에 대한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래 보라색으로 하이라이트 한 것처럼 해당하는 파일을 매뉴얼로 따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그 위치를 따로 지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VP 캐시 파일도 이제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따로 다운로드 받으시고 지금처럼 스킵 VP 캐시라고 옵션을 넣어주시면 지금처럼 다른 나머지 파일들은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섯 번째로 세 개의 CSV 파일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체크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제가 사용했던 SMP DB 관련된 CSV 파일, SV DB CSV 파일, 그다음 VP 플러그인 파일에 대한 내용을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 SMV 어노테이션 용도로 정의하는 SMV db.csv 파일을 작성을 하는데 해당 파일은 2개 컬럼으로 구성이 되고 어떤 용도 또는 DB 이름을 첫 번째 컬럼에 쓰고 두 번째는 파일의 위치를 씁니다. 두 번째로는 SVDB, CSV 파일은 스트럭처 베리에이션 관련된 어노테이션을 위해서 사용되는 정의 파일이고요. 관련된 파일명이랑 해당 VCF 파일에서 사용될 태그명,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 이후에 VCF에 기록된 태그명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VP 플러그인 파이즈 CSV라고 해서 VEP, 베리언트 이펙트 프레딕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플러그인에 사용될 어노테이션 파일들 리스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LOF, PLI, 스플라이스 AI, 클린바르 등등을 사용했고요. 해당하는 서브 워크플로우를 사용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하는 세 개의 CS 파일이 있어야 하고 올바른 옵션명에 적정한 파일이 지정이 되도록 사용하시면 됩니다. 각 CSV 파일에 있는 정의 파일에는 지금 제가 그러니까 장표상에 보여드리는 파일처럼 다 있을 필요는 없고요. 어노테이션 여하에 따라서 필요한 건 넣으시고 필요 없는 건 빼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작은 네모 박스로 표기한 거는 제가 따로 적용한 부분이라서 뭐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베리언트 이펙트 프레딕터의 캐시 파일로 지금 해당 위치에서 wget으로 다운받으시면 되고 대략 18기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단 총 6단계의 파일을 다운로드 또는 생성을 하면서 대략 총 1테라 정도의
의존성 파일을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테스트 런보다 실제 데이터를 받아서 이를 이용해서 분석 사례를 만들고 싶어서 패치 NGS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아봤습니다. 그 패치 NGS는 NF코어에서 이용 가능하고요. 한번 나중에 사용법에 대해서 찾아보시는 걸 좀 추천합니다. 먼저 이제 관련한 NCBI SRA DB 사이트에 접근을 하면 다음과 같이 창이 보이실 거고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검색어로 지노미너 바틀에서 제공되는 샘플이고 관련해서 트리오 샘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해당 검색어를 넣고 검색 결과를 확인하면 많은 결과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뭐 해당하는 리스트를 일일이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오른쪽에 체크 표시를 보시는 것처럼 해당 테이블에 바이오 프로젝트에 숫자가 3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어, 세 개의 결과가 이제 뜨게 되고 그중에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지누이너 바틀의 HG002에서 4번까지 트리오에 대한 팩바이오 하이파이 기반으로 호시놈 데이터를 생산한 내용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바이오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 내용을 쭉 보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의 세션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네임 102-8149를 카피 앤 페이스트로 기억을 하셔서 지금 다음 보시는 그 SRA Run Selector라고 하는 페이지를 이용하셔서 해당 아이디를 넣고 검색을 하시면 지금처럼 관련한 페이지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아이디와 이용 가능 여부,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타입, 그 다음에 제공하는 소스, 기관, 인종, 생산 센터, 관련한 파일의 타입, 그리고 제공하는 클라우드 버켓, 그 다음에 어느 리전인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관련한 샘플 아이디인 샘플 네임 아이디하고 해당 샘플에 대한 각 파일 사이즈하고 패밀리에 대한 정보, 네, 생산 연월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처음에 알았던 프로젝트 네임에서 SRR로 시작하는 런 네임, 샘플 정보까지 다 확인이 가능한데 그 SRR 아이디라고 장표의 왼쪽 하단에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있는 아이디가 이제 패치 NGS를 이용해서 다운로드를 할 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여러 정보들은 샘플 시트를 작성할 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선 예시처럼 웹을 통해서 검색이 가능하지만 그 NCBI 상에서 제공하는 e서치하고 e패치라는 명령어 조합을 통해서 그 SRR 아이디 정보를 얻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중앙에 있는 상단 쪽에 그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서 제가 붙여놨고요. 하단은 관련한 ids.csv 파일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고 그 파일을 패치 NGS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넣고 실행을 하는 실명령어를 넣어봤습니다. 그 형광펜으로 다운로드 메소드에는 SRA 툴즈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옵션으로는 FTP, SRA 툴즈, 아스페라 이 세 가지가 있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아스페라라는 프로토콜이 가장 빠르긴 한데 그 MD5 썸 체크 때 좀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일 사이즈가 클 경우에는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아까 MD5 썸 체크를 할 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에러가 발생해서 이제 키 당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트라이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FTP나 SRA 툴즈를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해당하는 명령어를 사용을 했을 때에 대한 런로그를 발췌를 해봤고요. 관련해서 이제 컴피그로 사용했던 패치 ns.config에 대한
부분을 형광펜으로 중앙 쪽에 이제 표현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싱귤러리티에 관련된 위치랑 그다음에 SRI 툴즈 프리패치에 있어서 디폴트로 파일 사이즈 제한이 20기가로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200기가 정도로 좀 늘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밑에 쪽 하단에 보시면 해당하는 런에 대한 타임이 한 10시간 정도 걸렸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은 파일을 이용해서 실제 런과 관련한 결과를 볼 거고요. SRA 런 셀렉터 상에서 확인 가능한 이제 샘플 정보랑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위치를 기반으로 input CSV 파일을 작성하면 중단에 있는 파일과 같은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 체크 부분과 같이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런 상태의 로그가 이제 리스트가 되면서 실행이 될 거고 관련한 분석은 이제 저희 쪽 서버 즉 슬럼 기반으로 클러스터에서는 한 16시간 정도 걸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아웃디알로 지정한 리절트 폴더 내에 이제 사용된 분석 툴에 따라서 각각의 폴더가 생성이 되는데 해당 폴더 내부에 또 추가적인 뭐 여기서는 보이진 않지만 구조화가 이제 구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적인 서머리를 확인할 수 있는 멀티 QC를 보고 계시고요. 그 오른쪽 결과처럼 이제 duplication, GC rate, long read 이제 median length나 30 depth 이상 커버가 되는 전체의 비율, 그다음에 베리언트 콜의 수, 그다음에 페이징된 결과 등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넣어준 성별이랑 분석된 성별과의 어떤 일치 여부랑 그다음에 해당하는 샘플의 인종이 무엇인지도 이제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추정된 내용을 같이 이제 서머라이즈해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요약된 내용 중에 결과를 하나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분석 시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일을 보고 계시고요. 각 프로세스별 수행 시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분석에 있어서 대부분은 뭐 한두 시간 내에 끝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상단을 보시고 가장 긴 바를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샘플,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 프로밴드에 있어서 하이바이 ASM이라는 분석이 각각 수행이 되는데 14시간으로 걸렸다라는 부분이고 이 분석이 제가 초반 워크플로우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어셈블리라는 부분이 맵핑과 초반에 병렬로 돌아가기 때문에 14시간이 걸렸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분석 시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패디라고 하는 분석 결과인데 패디그리 추정을 하고 해당 이제 PCA 결과처럼 그 인종에 대한 추정도 같이 해줍니다. 그 이를 통해서 이 분석을 통해서 이제 패디그리에 대한 정보를 다시 추정해내고 이를 통해서 패디 파일을 다시 작성해서 이를 이용해서 이제 후반에 패디 파일이 이용한 또는 필요한 분석에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PCA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해당하는 샘플이 보라색 라인 영역에 사각형의 큰 세 점이 보입니다. 그게 이제 해당하는 샘플 세 개가 지금 해당하는 이치 인종에 속한다라는 부분으로 하이라이팅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된 전체 그 SMV를 대상으로 이제 VCF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각각의 어떤 어노테이션이 붙었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나타내는지 그 랭크 스코어하고 해당 변이가 이제 오토조말 리세시브인지 도미넌트인지 드너브 케이스인지에 대한 그 제네틱 모델에 대한 정보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필터 같은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뭐 전체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뭐 VCF 커리 같은 필터링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그러니까 레어 디지즈 관련된 중요한 변이들만 추리는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그 오른쪽 별표에 있는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최초 이제 시작점부터 관련된 옵션이 적용이 돼서 그 가장 파이널 상태의 결과물에서는 다 필터된 형태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장표에서의 그 파란색 그 네모 박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앞서 의존성에 대한 부분들의 그 내용들을 다 어떻게 처리를 해 받아왔다라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CADD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SMV에 대한 프리쿼시에 대한 부분, 진호 어그리게이션 데이터베이스의 프리쿼시라든지 등등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젠 모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 베리언트에 대한 랭크에 대한 스코어링 알고리즘이 적용이 돼서 실제 랭크 스코어하고 관련된 노멀라이즈된 랭크 스코어가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샘플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뭐 H002, 003, 04 순으로 관련된 GT, 즉 지노타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GT 부분이 이제 01로 보면 사실 엄마 아빠 상에 원래 얼터너티브 어릴이 없는데 관련된 프로밴드의 경우에는 사실 얼터너티브 어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제네틱 모델 쪽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은 오토저말 도미넌트 드노보 케이스에 대한 인헤리턴스 패턴에 대한 결과다라는 형태로 어노테이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련된 전체적인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분석으로 관련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